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상장하는 시프트업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기존 주주, 외국인은 마이너스, 철저 대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지난주 7월 3일까지 연속된 상장이 있었습니다. 시프트업은 대상장의 시대가 조금 마무리된 후인 7월 11일 목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2일에는 이베스트 스펙 6호, 다음 주인 7월 15일에는 엑셀 세라퓨틱스의 상장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우리사주조합이 없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시프트업은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상장 종목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20%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지만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프트업에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이유는 2021년 상장한 크래프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래프톤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있었고 직원 한 분당 약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크래프톤의 주가는 보호회수 이후 공모가에 비해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에 시프트업의 직원분들은 우리사주조합을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우리사주조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의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을 대량 배정하였습니다.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200원, 1200원, 2000원이고 만약 주가가 행사가 이하로 내려간다면 행사를 하지 않으면 되기에 손해를 보는 일도 없습니다. 결국 시프트업에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이유는 보호예수가 끝나는 상장 1년 이후 주가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측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투자자 배정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을 제외하고 균등 배정 주의수가 한 주를 넘었기에 전체 배정되신 분들은 청약자의 90.74%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복 청약도 798건이 있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여러 증권사로 진행이 돼도 최초에 청약한 한 곳만 인정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입니다. 시프트업은 공모가 6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조 4,815억 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상장한 종목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두산 로보틱스, APR,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크고 HD 현대마린솔루션보다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시프트업의 상장 시가총액은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수혜 측 당시 수량 기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32.98%나 있었습니다. 이 비율이 평균보다는 저조한 142.06%가 배정되면서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46.85%가 되었습니다.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개월이었습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에 배정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시프트업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13.63%로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시가총액이 매우 큰 종목이기에 금액으로는 4,744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40.53%, 일반 청약자가 22.92%, 국내 기관이 11.04%, 해외 기관이 25.51%입니다. 상장일 매각 타이밍이 빠른 해외 기관이 25.51%, 4분의 1이나 되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지난 영상 결론에서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처럼 의무보유 확약 없이 외국 기관에 대폭 배정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60% 이상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외국인 배정 비율은 32.52%로 40%가 되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없이 배정된 물량이 무려 98.85%입니다. 전체 비율은 맞췄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배정 물량은 대부분 의무 보유 가격이 없었습니다. 시프트업은 외국인 배정이 많은 것도 아쉬운데 기존 주주가 4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1923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카카오 성장 나눔 게임 펀드, KIF 카카오 우리은행 기술금융투자펀드 두 곳의 기관과 소액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곳의 기관 비율이 소액주주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상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존 주요 주주들은 최근 상장에서 상장에 전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드위즈, 시어스 테크놀로지, 라메디텍, 이노스페이스, 하스가 그랬습니다. 만약 시프트업의 기존 주요 주주가 이전 상장 종목들처럼 초반에 매도할 경우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프트업의 소액주주 숫자는 35명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일부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지만 거래량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가는 공모가보다 5만 원이 높은 11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액면가 분할과 무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투자한 투자자들은 단가가 상당히 낮고 2020년 투자한 투자자들도 5,751원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단가는 공모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시프트업은 임직원분들에게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을 대량 부여하였습니다. 일부는 바로 행사 가능하지만 얼마 되지 않고 주요 물량은 2025년 3월 31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를 결정하신 분들은 이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프트업은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시프트업의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2023년, 2024년 상장한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두산 로보틱스, HD 현대마린솔루션, 에코프로 머티보다 많고 파두, APR보다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일 유통 금액이 388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인 올해 5월 이후 상장한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최근 상장 종목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상장일 공모가 6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4만원, 하한가 60%는 36,0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의 청약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프트업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증권사에 청약하셨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청약자 수가 매우 적고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청약자가 많은 편이지만 규모에 비해선 그리 크지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8시 40분 전에는 로그인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프트업은 규모가 커서 비례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환불일도 2일로 짧았습니다. 그렇기에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도 5.12%, 5.44% 상승한 63,000원 초반이 되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6월 중순 그리드 위주로 시작하여 7월 초까지 대상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상장이 이어지면 고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대상장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고점은 갈수록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라메디텍, 하이제널에는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상장한 하스는 규모가 라메디텍과 하이제널 사이의 규모였지만 상승률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지난주 상장했던 이노스페이스는 상장일 바로 공모가를 하회하였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스도 상장 2일차에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연이은 상장과 상장 직후 이어지는 손실로 상장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로만 본다면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기존 주주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해외기관 지분도 많습니다. 가장 최근 상장한 대형 IPO였던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없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와 해외 기관만 매각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주체별 비율이 현대중공업의 상장일과 비슷한 구성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일 초반 대량으로 지분을 매도하였습니다. 두산로보틱스도 상장일 규모가 컸고 해외 기관 지분이 28.09%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두산로보틱스도 상장일 초반 대량의 지분을 매도하였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외국인은 상장일 초반 대량 지분을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매도한 만큼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여 상장일 큰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상장 초반 이후 기관들이 집중 매수한 이유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코스피 200 지수에 기반한 ETF, 펀드 등의 기계적인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효과를 미리 얻기 위해 지수 편입이 결정되기 전 매수하는 전략이 존재합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요건은 상장 후 15일간 평균 시총이 50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50위 종목은 대한항공이고 시가총액은 8조 4,138억 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훨씬 컸기에 쉽게 특례 편입이 가능했습니다. 시프트업의 시가총액은 HD 현대마린솔루션과 비슷합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당시 주가가 113.8% 이상 상승하면 코스피 250위인 SOE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현대중공업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했던 상황이 있었기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일 외국인들이 평소보다 지분을 매우 적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중심의 기관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 이후 급등을 이어갔지만 이후 주가 하락으로 특례 편입 가능성이 사라지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1일차보다 2일차, 3일차, 4일차에 더 많은 지분을 매도하며 매도 평단가를 높였습니다. 시프트업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되려면 주가가 141.67% 상승한 14만 5천 원 이상을 기록해야 됩니다. 초반 급등으로 약 142% 넘게 상승하여 주가가 14만 5천 원이 넘고 평균 주가가 15일 유지되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미가 보이면 이를 노리는 기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주가가 부진하면 특례 편입 가능성은 없고 기존 주주, 외국인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프트업과 규모가 비슷했던 종목들의 상장의 고점을 알아보면 두산로보틱스가 160%, HD 현대마린솔루션이 99%, 에코프로버티가 82%, 파두가 마이너스 0.2%, APR이 87%였습니다. 유일하게 145% 이상 상승했던 두산로보틱스는 당시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매도했음에도 로봇 테마주의 열풍이 매우 컸던 때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집중 매수가 있었습니다. 시프트업은 매우 놀라운 영업이익률, 히트작을 내놓은 개발사이긴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의 게임 상장사에 대한 선호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대형 게임주로 상장했던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은 모두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하려면 주가가 약 142% 상승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대형 IPO 중 두산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로봇 테마주로 개인들의 집중 매수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프트업은 게임주로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집중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반 주가 상승세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편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초반 수익 시 익절하는 것도 괜찮고 주가가 지지된다면 기존 주주, 외국인 매도 등을 확인하며 기다리셔야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주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도 적지 않은 22.92%입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이 모두 시초가에 매도하시겠다고 공모가보다 낮은 금액, 극단적으로 하한가에 매도를 하면
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8시 40분 시초가 상황을 보시고 주문하시길 권해드리고, 극단적으로 낮은 금액보다는 체결 예상가보다 조금 낮은 정도에서 주문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